안녕하십니까. 육회, 상쾌, 통쾌, 삼쾌입니다. 자, 오늘의 지금 또, 무엇을 잘하면 1등급인가? 여러분이 다 1등급을 원하겠죠. 사실은 1등급은 4%니까, 저는 2%가 되길 원해요. 1%가 되길 원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길 저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 제자가 하는 얘기가, 피자 잉글리시를 공부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물론 다른 학원에서 공부해도 영어를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많고요. 그죠? 저한테만 배운다고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 즉 다른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만큼을 공부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피자 잉글리시로 공부하면 이만큼 정도만 공부해도 1등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공부했을 때 1등급 나온 거,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 대학에 갔을 때 학생이 현격한 차이를 느낍니다. 그냥 문제풀이하고, 그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은요, IQ가, 즉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풀이만 해도 많은 걸 몰라도 이미 단어 문법을 몰라도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답을 금방 캐치해내요. 선생님보다 더 빨리 캐치해내는 애도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머리가 샤프하고 좋습니다. IQ가 140, 150이 막 돼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애들은 극소수이고요. 그죠? 자, 영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 가서 토익, 토플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영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 저는 그런 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토익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도 뭐 했냐면 찍기. 이건 1초짜리 문제, 2초짜리 문제, 3초짜리 문제, 딱 보면 답 나오는 거 찍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토익 점수는 나오지만 영어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한테 피자 잉글리시 구조를 배운 학생들은, 구문독을 배운 학생들은, 자, 대학 가서 대학 영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토익 토플을 공부하거나 혹은 에세이를 쓰거나 심지어 말할 때도 다 도움이 돼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제 제자가, 선생님, 저는 회화를 배우지 않았지만 피자 잉글리시 배워서 영어를 격시 있게 말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 같은 1등급이지만 정말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영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로 그냥 막 무슨 찍기, 리딩 스킬. 선생님도 나도 리딩 스킬 가르치지만 리딩 스킬은 그냥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첨가예요. 알겠죠?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결코. 이렇게 막 배우다가 막 그럴듯한 강의를 듣고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 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가 쓰레기 영어였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제 제자들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학창시절에 제대로 영어를 배웠구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배웠구나. 알겠죠? 이것이 구문독 피자의 강점입니다. 매력이고요. 알겠죠? 왜? 영어는 원래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알겠죠?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알겠죠? 자, 무엇을 잘하면 1등급인가? 자, 봐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뇌의 기능.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영어 책을 볼 때 말이죠. 만약에 지문이 중학교 지문처럼 it is easy 뭐 이런 게 있어요. easy, 쉽다, to speak English. 영어 말하는 것은 쉽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 정도는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시, 가주, 투부정사 이하가 진주, 영어를 말하는 것은 쉽다. 가주, 진주인데, 그죠? 명접 때.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면서 읽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혀 영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이라면 모를까? 그죠? 이런 정도 지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주, 진주인 거 알고, 아는데,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여요. 그죠? 여러분, 시험 문제, 즉, 만약에 수능 시험 문제가 중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수준의 그런 지문의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뇌가 어떻게 되냐면,
단어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거 정도도 안 됩니다. 뭐 단어 뭐 고민할 것도 뭐 단어 한 이 정도 부분 차지할까요? 그죠? 그죠? 그다음 구조도 아주 쉽습니다. 근데 뭐가 그러다 보니까 단어 구조가 너무 쉬우니까 쭉 읽으면서 뇌의 용량이 남아요. 그래서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추론이 그냥 됩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아도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완전 달라지죠. 어떻게 됩니까? 단어가 어려워요. 그죠? 단어가 어렵습니다. 자, 그죠? 생전 처음 본 단어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그다음 구조가 또 어려워요. 구조가 어렵습니다. 구조가 이게 주어가 동사 목적 어떻게 된 건지 중간에 막 삽입된 게 막 나오고 뭐 이상해요. 그죠? 자, 더군다나 또 내용까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3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영어 교육에서. 뭐냐면 내용입니다. 즉 배경 지식이죠. 영어를 가르치면서 철학, 인문학 같은 거, 그죠? 사회과학, 이런 쪽에 인문학까지 강의해 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그래도 선생님의 전공도 아니고요. 그죠? 자, 뭐냐면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독서력, 사고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독서 능력이 떨어지면 1등급이 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3도 평소에 늘 책을 조금씩 읽고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 독서가 유일한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독서니까 그렇지 사실은 책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계속하는 거야. 저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이럴까? 오늘 뉴스에 기사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왜 이랬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입니다. 알겠죠? 생각하는 힘. 자, 근데 내용도 어렵고요. 또 뭐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단어 구조 내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험생들을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풀고 선생님 저는요 해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틀렸어요. 이거 뭐가 문제죠? 그래서 해보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뭐냐면 전체 지문을 내가 이제 시켜봅니다. 한 문장 해석해봐. 한 문장 해석해봐. 시켰더니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밥 해석하는 경우. 자기는 해석했는데 말을 해보니까 뭐라고 막 단어를 갖고 내가 그걸 뭐라고 하냐 단어를 갖고 짓거린다고 하는데 단어를 막 배열해서 막 말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이니? 네가 말한 게? 모르겠는데요. 이건 해석이 아니죠. 착각이죠. 그죠? 단어에 그냥 통밥으로 배열하는 거지. 그지?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1등급. 무엇을 잘하면 1등급이냐니까 그거는 지금 제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듣는 학생도 내가 해석은 된 것 같아. 근데 그걸 갖다 누구한테 읽어줘 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 안 돼. 그리고 뭐야? 문법 구조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짓거리는 거죠. 짓거리는 거. 그죠? 자, 일단 이런 경우 학생들이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니까 정확해. 근데 답을 잘못 골랐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구조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했지만 전체 필자가 말하는 추론을 찾기에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핵심 하나하나 해석했지만 필자가 말하는 어떤 핵심, 요지, 토픽, 센텐스를 못 골라내는 거예요. 그건 왜? 추론할 능력이 여기 많은데 추론할 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일단 문제이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내용. 사고력, 배경 지식 알겠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알겠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생님의 나는 이렇습니다. 영어를 계속 가르치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해야 할 기능이 뭘까? 해줘야 할 역할이 뭘까? 인격,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거 빼고 알겠죠? 영어적으로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뭘까? 영어 선생으로서 말이죠. 시험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실력이 있으면 자연히 빨리 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뭐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뇌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뇌가 이런 뇌로 옮겨지게 만드는 게 저의 기능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구조의 용량이 요 정도밖에 좀 필요하지 않고 단어도 요 정도의 뇌의 용량만 쓰면 되는 그런 문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뇌를 과부하 걸리는 이런 뇌를 저런 뇌로 만들기 위해선 그럼 뭐 하면 되죠? 그쵸. 요 구조를 계속 연습해서 요것이 작아지게 만드는 거고요. 단어를 계속 암기해서 여러분 단어의 비법 그 강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단어. 한 주, 매일마다 100개씩을 외워도 고3 올라가서 1월부터 9월까지 외운다 그래도, 1800단어까지 밖에 안 됩니다. 1800단어밖에. 알겠어요? 다 외워도. 18,000. 미안합니다. 18,000. 알겠어요? 18,000단어 한 번씩 외웠다고 기억날까요? 아닙니다. 21번 외워야 된다니까. 단어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영어의 비법, 단어 암기하는 방법 꼭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머리에 쓸 수 있는 용량을 줄이고요. 구조 용량 쓸 수 있는 줄여. 그래서 이 추론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크게 해주는 것이 삼쾌 선생님의 영어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피젠글리시 구문독 3.0 같은 경우를 잘 이해하고 그걸 또 이해했지만 또 반복 복습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웬만한 선생님보다도 영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선생님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어 문장에 단어들이 쭉 써 있는데 이 단어들이 여기에 왜 써 있고 이 명칭들이 뭐고 하는 역할이 뭔지를 알아요. 그것을 수업 시간에 계속 분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에서 그죠? 구조가 너무 익숙하니까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 가주진주 생각하면서 읽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연필로 계속 분석하지만 나중에는 뭐야? 그냥 쭉쭉 읽혀지는 거예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구조 분석, 그죠?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어를 21번을 외워야 자기가 단어가 되는 것처럼 구조도 계속 반복하면 완전히 구조 분석하지 않아도 쭉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그럼 수능 시험 볼 때, 모의사 볼 때 그냥 막 연필 분석하면서 보냐? 아니죠. 알겠죠? 계속 연습하면 쭉쭉 보면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처음 파트에 추상적 진술 어려운 지문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지문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단세포적으로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분석합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공부는 반복이에요. 계속. 알겠죠? 제가 오프라인 학생들 학원 다니는데 제가 수강료를 받는 명목이 뭐냐? 처음에 오면 피자, 구문독 같은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동영상만 듣지만 실제 현장 학원에서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들어오고 현재 학원에 오면 제가 질문 받고 부연 설명 같은 걸 계속합니다. 알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겠죠? 부연 설명. 그러니까 구조가 머리에 안 박힐 수가 없죠. 안 박힐 수 없죠. 반복하는 겁니다. 성적은 학습에 나오는데 학은 뭐라고?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삼쾌가 율동 여러 가지 첨가하지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요. 영어를. 학 배웠죠? 그 다음 뭐야?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가 돼야 돼요? 습. 반복입니다. 습이라는 건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입니다. 이럴 때 성적이 나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다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습이 돼야 됩니다. 반복된 뭐야? 단어 복습. 마찬가지죠. 이런 분석 능력과 그죠? 단어 능력이 합쳐질 때 아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뭐는 서비스다. 뭐는 서비스라는 건 메인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자, 뭐냐? 자, 리딩 스킬은 서비스입니다. 혹자들은 메인 스킬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결심이 대단한 학생들만 쫓아가는 거지 남은 학생들은 중간에 도태되고 떨어져요. 리딩 스킬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리딩 스킬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몇 년 전까지는 제가 한동안 리딩 스킬을 하다가 안 가르쳐줬어요. 수능 끝나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니네 내가 리딩 스킬 안 가르쳐서 좀 아쉽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매년 물어보면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리딩 스킬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이것을 무슨 대단한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필하는 이유는 뭐냐? 독해력, 구조 분석력이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왜? 기본적인 체력이 부족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응용이라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이런 분석 능력과 어휘가 되니까 이런 것이 없어도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선생님처럼, 그죠? 선생님들처럼 첫 문장 딱 읽으면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냥. 아, 이 글은 어떤 글이구나. 알겠죠?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가봅니다. 자, 아래 학생은 피자 잉글리시를 배우기 전에 몇 등급이었을까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체험수기 학생들이 직접 쓴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절대 마세요.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도 갖고 있지만 그 글을 내가 쓴다든지 알바를 시켜 쓴다든지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쓴 글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잘 읽어보세요. 자, 요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학생은 몇 등급이었을까요? 뭐라는 질문을 합니다. 동생 때문에 몇 등급이었을까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기 전에 몇 등급이었을까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동생 때문에 피자 잉글리시를 알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 시간 칠판에 피자를 그리고서는 피자 조각을 잘라서 형피, 명피 등 뭐 그동안 볼 수 없던 설명 방식과 타목, 접주동, 뭐 다목, 접주동 이런 율동, 접주동 이런 율동 하거든. 요상한 율동에 나는 놀람과 함께 당혹스러웠다.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배웠던 방식과는 다른 차별성이 인상이 깊었다. 자, 다른 일반적인 학원들은 주로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매번 수업마다 엄청난 양의 문제를 과제로 준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과제를 준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학원을 갔는데 우리 학원은 뭐 기본 수업도 그렇지만 뭐냐면 오면 모의고사 1회를 막 푼다? 뭐 이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야, 문제 많이 풀면 좋으냐?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현재 2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이면 내가 평소 전혀 연습하지 않아도 늘 맞는 문제 있죠. 그쵸? 그죠? 세네 문제, 이런 문제 빼고는, 세네 문제 빼고는 밑에 문제들은 늘 맞아. 그거를 풀었다고 좋아할 겁니까? 아니죠. 자, 예를 2등급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두 문제로 결정납니다. 그죠? 어느 대학 가는 결정 나는 게, 그죠? 그러면 학원에서 해야 될 기능은 뭡니까? 이 한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계속 반복 연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골프를 치는데 필드에 나가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가서 스윙 휘둘러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게임을 지고 왔네? 모의고사 시험 보고 와서 깨지고 왔네? 그럼 우리 실내 연습장에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냥 막 휘둘르기만 합니까? 아니죠. 자세를 계속 교정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를 천천히 계속 반복, 그죠? 물론 실내 연습장에서도 스윙을 연습하겠지만 자세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스포츠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배움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혀. 그죠? 야구 선수들이 겨울에 훈련을 합니다. 그죠? 훈련합니다. 그때 뭐 합니까? 물론 스윙도 야구 배팅 연습도 하겠지만 자세 교정하는 거죠. 투수는 투수 나름대로 새로운 투구법을 계속 조정합니다. 그죠? 이것이 모든 배움의 근본입니다. 자, 2등급 학생이 1, 2 문제로 결정나는 겁니다. 모의고사 한 문제를 풀었다고 좋아할 바가 전혀 아니죠. 그죠? 자, 엄청난 양의 과제를 준다. 내가 다니는 학원도 그랬었다. 그리고 수업도 지문 해석 위주로, 영어 학원에서 해석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해석을 가르칠 거면 해설서를 읽죠. 여러분, 잉그래머 지금 사이트에 자, 리딩책 같은 경우도 뭐가 없습니까? 해설이 없습니다. 구문독에도 해설서가 없죠. 저는 해설서를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듣고 예습하고 단어 찾고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해설서를 줘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답답해요.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동영상을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알겠죠? 공부의 방법입니다. 한국말로 해석해준다? 해설서 읽고 말겠죠? 빠르게 진행된다. 하지만 피자에서는 과제의 양이 적습니다. 피자 수업만 철저히 복습합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과제 가지고. 근데 분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연필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피자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구조 분석에 기반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게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고요.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석한다. 그렇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도 맞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쉬운 문제지만 거기에 어떤 한 지문이 아주 어려운 게 있어. 그렇다면 그거 갖고 분석합니다. 왜? 그런 지문의 구조가 우리가 빈칸 문제 추론 같은 경우 앞에 추상적 진술에 혹은 빈칸 문제에 포함된 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장은 무조건 분석합니다. 자, 가봅니다. 피자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영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 그죠?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잠시 쉬게 되었다. 피자가 빛을 발한 건 그 순간이었다. 어느 순간 영어짐을 보는데 구조가 보이고 어법 문제가 풀리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전에 어땠냐? 독해 문제는 곧잘 풀었지만 어법은 거의 찍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이런 문제 있죠. 그죠? 여러분 다른 영어 비법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 거짓말. 어떤 거짓말? 제1의 거짓말이 있다? 저는요 독해는 잘 되는데 문법은 몰라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죠?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지. 자, 하지만 피자를 배우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아니었다. 보기가 왜 맞고 그치? 이유. 왜 틀린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선생님이 사이트에서 만약에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설명했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그 얘기는 그 선생님도 명확하게 핵심을 정보를 찔러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알겠죠? 어느 경우엔 그런,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 친구가 질문했는데, 이게 답이야. 아니야. 정확히 말해서 이게 답이야. 분명히. 이유는 몰라. 근데 이거 같아. 맞긴 맞지만 이건 실력이 아니죠. 정확히 왜 이게 답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후로 나는 학교 시험을 볼 때 막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항상 1등을 맞을 수 있었다. 난 피자를 영어를 감으로 푸는 사람. 감. 아주 감 엄청 좋아합니다. 감. 속도 엄청 좋아합니다. 감. 우리가 한글 안 읽었다고 그래서 우리 감 떨어집니까? 한글 읽을 때 안 읽었다고 감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참 웃긴 말입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피자를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개인의 역량에 달리는 것이다. 그치? 얼마나 피자를 믿고 따르느냐. 그죠? 피자교에 충실한 신도가 되느냐. 알겠죠? 그죠? 그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믿으세요. 자, 하지만 피자가 영어를 배우는데 정도이고 올바른 길이고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영어가 어려운 사람들 모두 피자 잉글리시로 오라. 와, 이 학생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여기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아래 학생은 피자 잉글리시 배우기 전에 몇 등급이었을까요? 몇 등급이었을까요? 이 학생은. 이렇게 질문하면 4등급이요. 5등급이요. 뭐 이런 얘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원래 나한테 오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왔는데 1학년 때 왔나? 일찍 다녔어요. 근데 나한테 오기 전에도 원래 1등급이었습니다. 원래 잘하던 학생이었어요. 점수는. 그런데 뭐가 뛰어나냐? 얘는 IQ가 좋아요. IQ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몰라도 단어를 잘 외웠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운 것으로 통박으로 해석해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원래 1등급이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1등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은 모의고사를 보면 만점. 내신 시험 보면 만점. 그럼 내신 시험을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초반기에는 본문을 암기하기로 했지만 이 학생은 지금은 암기하지 않아요. 분석 3번만 해봅니다. 그리고 시험 보면 다 만점. 알겠어? 그럼 이 학생이 특별히 뭐 했냐? 이 학생이 뭐 했냐? 구문독 3.0을 3번 들었습니다. 뭐라고? 구문독 3.0이란 책은 팔품사부터 수업합니다. 알겠죠? 3.0을 알지만 또 듣는 거예요. 또 듣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또 수업 중에도 다른 거 리딩 스킬 독해 나갈 때도 적용체험편 나갈 때도 계속 피자는 반복해서 듣게 합니다. 선생님이. 알겠죠? 과제물로. 알겠죠? 동영상 강의를. 자, 이렇게 영어 공부의 그런 영역별 비중은 뭐냐?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독해를 중시하고 문법을 제일 나중 하발치로 보면 안 되고 뭐다? 단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문법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독해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문제풀이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1등급 되고 싶으면 여러분 IQ가 150 된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이 학생들은 굳이 피자 잉글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들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수능의 점수만 보고자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점수 잘 나오는데요 말이죠. 그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영어를 배우는데 분명히 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영어 1등급을 맞는데 이만큼의 100의 노력을 들여야지 1등급이 된다 그러면 피자 잉글리시를 공부하면 80%를 공부해도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쵸, 수학이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1등급 맞는 것과 이렇게 해서 1등급 맞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의 비효율성을 바꾸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지금 잘못된 영어 교육이, 알겠죠? 그런 동영상도 선생님이 나중에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 그런 얘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1등급을 기대하겠습니다. 바이바이!